일단 지수 로그 계산을 좀 잘 한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 볼게. 그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먼저 지수 함수라는 건 그 숫자의 이 지수 자리에 x가 있는 거를 말해.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4, 5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 저 숫자를 대표해서 a라고 많이 불러. 근데 저 a는 0보다는 커야 돼. 음수는 안 받을 거고 1도 넣지 않을 거야, a 자리에. 이게 기본 조건인데, 이유는 지수함수는 보통 이제 2, 3, 4 이런 게 a 자리에 들어간 애들은 뭐 예를 들어 2의 x라든가 아니면 뭐 3의 x라든가 4의 x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간단한 비교는 숫자 1, 2, 3, 4 한번 넣어보는 거야, x자리에 각각.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의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4의 x라 그러면은 3의 x는 걔보다 좀 더 천천히 올라간다고. 2의 x는 그거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유는 같은 1 자리에서 비교해보면 y좌표가 여긴 2, 여긴 3, 여긴 4니까 아마도 검은색 4가 더 빨리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추측도 이제 가능할 수 있어. 얘네들은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여기 얼마게 1,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특징인데, 즉 지수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쫙쫙 올라가 주는 거야. 근데 0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수라든가 1을 써버리면, 예를 들어 y는 1 같은 거 써버리면 x가 뭐가 됐든 계속 1이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게 보여주는 특징이 없잖아. 그러니까 별로 연구거리가 안 된다고. 그리고 음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 같은 게 있더라. 그럼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4, 3일 때 마이너스 8, 4일 때 16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찍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의 우리가 연속인 함수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 대책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일단 빼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좀 빼놨다가 뭐 필요할 때 나중에 쓰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이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좀 나중엔 달라질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상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르륵 써서 여기를 4분의 1이라 하고, 그다음 여기 3분의 1이라 하고 2분의 1이라 한다면 마음속으로 간단히 숫자만 대입해 봐도 어떤 느낌이 나냐면, 글쎄 2x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했다고 하면 3의 x는 대충 이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고, 어이구, 이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고 4의 x는 좀 더 낮게 날겠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인 위치에서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지. 역시나 항상 지나가는 점은 어디? 1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의 간단한 이제 개형 아웃라인을 한번 보았어. 자세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점의 좌표 좀 몇 개 그려주면 깔끔하게 그거는 이제 그릴 수 있다. 로그 함수는, 자, 로그를 배울 때 이제 로그가 지수의 역이다, 역함수이다 이렇게 배우거든. 그러니까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만든 그림이 온다고. 정말로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면 y는 x의 대칭인 그림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양새가 이런 느낌이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대충, 아니면 좀 더 낮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느낌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항상 지나는 점은 어디?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날 때는 언제냐면 a가 1보다 클 때. 방금 전에 여기서도 2, 3, 4 같은 경우 a가 1보다 클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난다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물론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야. a가 음수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a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참,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지. 누가 더 위로 올라가고 누가 더 밑으로 내려오느냐의 문제인데, 색깔을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하자. 자, 로그는 즉 그 로그 여기 내가 지금 요 글자가 밑인데 밑에가 더 클수록 밑이 클수록 더 밑으로 수그려 이렇게. 마치 뭐라 그럴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것처럼. 그러다가 좀 더 작아지면 이게 위로 붕 떠요. 로그 3의 x는 그런 식으로 아마 그림이 나올 것이고, 더 작아지면 이렇게 올라와서 더 위로 붕 뜹니다. 요게 y는 로그 2의 x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런 느낌이야. 왜냐하면 숫자 4 같은 걸 한번 대입해보면 금방 느끼지. 여기 4를 넣었을 때 주황색은 2지만 검은색은 1이니까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헷갈리면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살짝 마음속에서 생각해주면 굳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분수일 때 여기 4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이라든가 2분의 1처럼 이제 a 값이 1보다 작은 분수가 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나지. 이때도 역시 더 밑이 큰 사람이 더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황색이 제일 밑으로 갈 거예요. 2분의 1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3분의 1은 아마 가운데쯤 오겠지?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 지나가는 점은 얼마? 1이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거든. 그럼 얘는 지수 함수는 항상 3, 4분면을 지나가잖아요. 3, 4, 4분면.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게 달라지지. 이동시킬 수 있어. 지금부터 이제 얘를 위로 뽑았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하면서 이동을 시키면은 이제 거기를 지나가지 않게 만들 수도 있지. 대칭 이동 이런 거 시키면 완전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럼 여기 안 지나가겠고, 이렇게 만들면 여기를 안 지나가겠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를 안 지나간다는 건 기본적인 형태일 때만 그렇지. Y축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막 좀 바뀐단다. 그래서 이제 책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동이야. 이동의 종류에는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동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그걸 또 학습하게 될 거야.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바바바바. 그래서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위로, 아래로, 오른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평행 이동이야. 평행 이동은 아마 우리 중학교 때부터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그 y는 a의 x의 그림이 있는데 x축으로 n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n만큼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외우기 쉬운 거는 이렇게 되면 반대로 적용하자. 이렇게 되면 y가 있던 자리에 반대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넣어주자.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플러스 n이라고 써 있는데, 이유는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갔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n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라고 아마 말하실 테고, 이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은 둘 다 반대로가 되겠지. 근데 원래 반대로가 기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평행이동은 별로 볼 게 없을 정도야.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이제 대칭 자체가 우리가 아는 기본 대칭만 5가지가 있지. 왜냐면 어떤 점이 a, b일 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 y축 대칭 이동이면은 마이너스 a, b, 원점 대칭 이동이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알겠음? 네.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잖아. 그럼 a, b가 변해서 b, a가 되고, y는 빼기 x에 대한 대칭은 a, b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뀐다는 사실. 네, 요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근데 뭐 좀 기억나니? 살짝 기억이나 한번 떠올려 보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연습 삼아서 y는 2의 x 같은 걸 주고 이렇게 된 걸 한번 그림을 그려라 자꾸 시키는 거거든. 그냥 이제 뭐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 평행이동이라는 사람은 항상 더하기나 빼기와 결부가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부호가 바뀌어요. 요게 대칭이동이거든. 늘 그것만 잘 지켜주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대칭은 부호가 달라지죠. 위치가 달라지는 건 조금 더 응용된 대칭이죠. y는 x라든가 빼기 x 같은 것들, 더 기타 대칭도 많이 있지만 이제 교재에서는 일단 저것만 먼저 신경을 써주실 거야. 신경을 쓰라고 말하실 거야. 자, 이렇게 된 거 보여주고 무슨 대칭 이동했니? 요거는 무슨 대칭이니? 뭐 이렇게 물어봐. 아니면 무슨 평행 이동이니? 그래서 요거는 평행 이동이고 특별히 어디로? x축으로 더하기 3 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같이 진행된 거야. 먼저 대칭 이동에 따르면 x 대신 빼기 x가 되었으므로 y축 대칭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있잖아. 요때 이제 요거 알려줄게. y는 2x가 y축 대칭이 되면은 이렇게 변했을 거야. 네.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거기가 이렇게 변하려면 x 자리에 x 대신에 x 빼기 3이 대입이 되어야 된답니다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필요한 거죠. 이 x 대신 x 빼기 3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으로 플러스 3 이동했다 라는 거예요. x축으로 플러스 3 이동을 했군요, 평행 이동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런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게 괜찮게 이제 잘 하고 있는 거란다.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게. 그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어떻게 그리지? 그럼 또 옛날 생각이 나야 해서 옛날 거 까먹었으면 얘기하고 가려고.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한번 정리 다시 해보자. 네 가지를 빠른 공식. 자, 여기 절대값, 여기 절대값, 둘 다 절대값, 그리고 통째로 절대값이 있을 때 말이야,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나에 대한 이야기였죠. 먼저 항상 절대값은 생각하지 말고요, 멀쩡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늘 x 플러스 1을 먼저 그린 다음에, 자 이제 시작하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보다 큰 쪽을 주의 깊게 보다가 그것을 y축 대칭해 버려라.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가 0보다 큰 쪽을 주의 깊게 보다가 반대로 x축 대칭을 시켜라. 여기다 그릴게.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곳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즉 1사분면이지, 그걸 y축 대칭, x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총 3개를 해줘.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y축 대칭, 이거 보고 x축 대칭 둘 다 있으면 원점 대칭, 이렇게. 이 갈매기 두 마리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y좌표가 절대 다 양수만 나올걸? 네. 그래서 꺾어서 올려버리자. 이게 포인트야. 자, 그 원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통해. y는 2x를 가지고서 한번 4번만 연습하고 바로 다음으로 들어가 볼게. 하나, 둘, 셋, 넷.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둘 다 절대값, 그 다음 통째로 절대값. 통절대값은 이 정도는 해줘야 좀 재밌겠다. 요렇게 할게요. 그럼 먼저 절대값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멀쩡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지. 이제 아까 부탁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실천에 옮기는 거야. 그래 놓고 한 번 더 연습해볼까? 아까 원칙에 따라. 자, x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보다 큰 쪽을 주의 깊게 보다가 무슨 대칭? y축 대칭. y가 0보다 큰 쪽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x축 대칭 한 번 더. 이게 다 그려져 있어야 돼. 여기는 x와 y가 모두 0보다 큰 쪽을, 즉 1사분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y축 대칭, x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한 번 더 가는 거야. 이게 포물선 아니다. 여기가 조금 이렇게 뾰족해요.
자, 그리고 얘는 EX-3이니까 밑으로 3칸 이렇게 하나, 둘, 3칸 내려가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Y좌표를 전부 다 양수로 만든다 라는 개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튀용 하고 튀게 올라가는 거지. 이 그림만 잘 그려주면 뭐 요게 그 고1 때 배웠던 절대값 그림 잘 그리는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어. 들으면 쉽지. 근데 나중에 안 쓰면 조금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들어놔. 물론 가우스 함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몰라서는 안 되겠어요. 쉬우니까 가우스 함수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해지면 꼭 알려주라. 오늘은 운만 좀 뗄게. 됐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나 로그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 문제에 대해서 다 한번 해봤어. 절대값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오화해서 알려줄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독특한 주제인 4 곱하기 2의 x 더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식을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식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다는 것도 되게 좀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이것도 의미가 있고 되게 중요한 행동이니까. 자, 이제 예제 1번 이거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기 때문에 요거 2의 x 더하기 플러스 1로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좀 되잖아. 약간 간단히 하면 요 그림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y의 2x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겠네.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 가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제 알아볼 수 있겠다 해서 여기 8 같은 거 주면 되게 금방 잘 해석하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집에서 딱 하고 5 같은 걸 써놔. 그럼 이거는 뭐 2에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얘는 평행이동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 5도 2에 얼마가 될 수 있어. 그게 된다고요? 이게 돼요. 근데 섣불리 이제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원래 로그를 배운 사람은 로그 2에 5가 오면 2가 똑같으면 5만 정답이 된다를 배우거든. 안 배웠거나 까먹으면 이걸 몰라. 사실은 이게 이걸 평행이동한 건 아닐 거야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되는 거야. 5가 2에 로그 2에 5니까 2x 더하기 3이랑 해가지고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5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 로그 2의 5도 숫자다. 물론 무리수이지만 무리수라는 건 끝이 없는 소수. 무리수이긴 하지만요 숫자는 숫자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2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종류를 취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할 때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움직였구나, y축으로 3만큼 움직였구나 할 수 있어요. 요게 좀 중요한 거. 별 처음으로 따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둘 것. 요렇게 해야지 이제 여기에서 좀 심화를 더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아무튼 다 평행이동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로 좀 대소비교는 이미 할 수 있는 건데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냥 그런 의도야.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쌤이랑 꼭 같이 얘기를 좀 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그렸고 또 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도 잘 시킬 수 있고 그럼 이제 뭘 하냐? 그림을 잘 그리고 있으니까 항상 그 최대와 최소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수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종류가 총 8개 정도 있어요. 만약에 2x 같은 게 있고 1에서 3, 4이다 라는 구간을 누가 정해 놓으면 2x라는 그림을 생각한 다음에 구간을 1에서 3까지 끊는 거지. 이렇게. 알겠느냐? 요 그림을 보자는 거야. 요 구간 안에서 저 주황색 그림을 보자는 거죠. 그럼 1에서의 값이 최소, 3에서의 값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거야. 1을 집어넣어. 그럼 값이 2, 3을 집어넣어. 그럼 값이 8? 뭐 이렇게. 그래서 최소는 2, 최대는 8, 2, 5 말해주면 돼요. 뭐 똑같은 종족이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된 거를 하나 해놓고 구간을 내 맘대로 끊겠다. 얼마나 끊을까? 뭐 2에서
3 끊자. 그럼 그리면 되는 거야. 3분의 1x는 내려가는 그림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축이 이렇게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2에서 3까지 끊어. 그러면 생각해야 될 그림은 바로 요 사이잖아. 그럼 어디가 제일 높은 거니? 2요. 2가 제일 높고요. 어디가 제일 높은 거니? 아, 낮은 거니? 3. 그래서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 최대, 3을 집어넣어서 얻은 값이 최소. 이렇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딱 끝나는 거죠. 그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나 더. 두 번째 패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랍니다. 요런 거. 그래놓고 x의 범위를 끊어준다. 이런 식으로. 아우 복잡하다.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는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x를 t로 놓는 다면 이게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로 바꿔놓고 딱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x의 범위인데 t로 만들어 놓고 자꾸 x를 갖다 쓰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안 돼요. x는 요 이 위에 있는 거고 t는 그걸 계산해서 얻은 답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x가 1과 2 사이면 2의 x는 2의 1과 2의 2 사이일 것이다. 그럼 t가 얼마? 2와 4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때 t의 값을 2에서 4의 범위로 맞춰야 돼요 라는 거. 그러니까 뭐뭐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정의역도 잘 챙겨줘야 돼. 그래서 새로운 정의역이 나오게 해준 다음에 문제 풀 때 이용을 해주는 거지. 이게 좀 중요하다. 자, 그럼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빼기 1,2잖아. 근데 그걸 이제 2에서부터 4까지 자르게 되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지요. 네. 그럼 2에서의 값이 최소, 4에서의 값이 최대가 되죠. 4를 집어넣어서 27, 2를 집어넣어서 11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알겠느냐? 여기 이제 두 번째 패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요거를 다 그렇게 푸는 거고. 다 빠졌네. 자, 세 번째 패턴에서는 좀 소개를 할게요. 원래 옛날에 이제 그 책에 다 있었던 내용들인데 쌤이 좀 추가를 할게요. 요런 거 있지. 요런 패턴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문제. 어디 보자. 이거 그거 a 플러스 b 루트 2 루트 ab랑 되게 닮았다. 이걸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뒤로 갔니? 네. 여기 이건 빠졌어. 이거 좀 넣어놔야 돼. 네. 교재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쌤 기억에서 꺼내자. 그래서 이걸 a로 보고 이 뒤에 있는 걸 b로 보고 이 식에 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고, 산술기하가 성립하려면 a와 b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잘 되잖아. 근데 0보다 다 크다고. 그림 그려봤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모두 다 x축 위에서 움직이는 이거다. 그러니까 0보다 크구나 참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야. 아, 그러면 잘 됐네. 2의 x와 2의 빼기 x가 있고요. 2루트 2의 x에 2의 빼기 x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아, 얘 2보다 크구나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지식이 없으면 저 얘기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한 산술기하 평균은 는이 성립하려면 a와 b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다 라고 나와는 있는데, 다들 여기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좀 많더라고. 네, 요거는 내가 이따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놔. 되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 근데 저런 물음표를 그냥 삭히지 말어. 다 좀 물어봐 주라. 일단 마지막으로 4의 x 플러스 4의 빼기 x 마이너스 한 2의 x 플러스 2의 빼기 x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뭐지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지. 4와 2인데. 아, 이거와 같다는 건가? 너 말은?
아니에요. 얘가 달라. 4x.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파트를 2x 플러스 2의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2의 빼기 x로 놓아요. 마치 뭐라 그러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ab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래 놓고 나면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아요. 완전 똑같네.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t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t 빼기 1의 제곱 빼기 3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x였다가 이제 문자가 t로 변했잖아. 그럼 그 정역이 달라진다니까? 그거는 챙겨야 돼요. 이건 아무 얘기도 없는데요. 그러면 x가 아무거나 다 괜찮았다는 뜻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 x 플러스 2의 빼기 x가 t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 방금 한 공식에 따르면 얘는 뭐보다 커야 됩니까? 그럼? 2요. 이거를 이제 챙겨야 되는 거지. 요걸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뭘 좀 아는 거야. 그래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뭐 그런 느낌. 여기 이제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기술들이야. 특히나 이제 3번이나 4번이 조금 인상적이고 수준이 조금 더 있어. 이따 로그에서도 똑같이 만나게 될 거야. 자, 그렇듯이 역시 이제 로그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뭐 절대값이 있을 때 그리는 방법은 다 원칙은 싹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할 거라고는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게 요것만 남은 거지. 역시 이것도 종류 4개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로그 2의 x가 있을 때 x의 범위를 1에서 3으로 자르겠다. 4로 자를까? 위치 2니까 자르겠다 라는 말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1인데 1에서부터 4까지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되지. 1에서의 값인 0이 최소값이 되겠고 4에서의 y좌표인 4를 넣으면 계산해서 2가 나오겠죠? 그 2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네. 그래서 최소와 최대를 갖는. 자, 최대 최소는 높이와 연관이 있어서 y좌표를 쓰는 거야. x좌표를 최대 최소값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상식인 거고.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2분의 1 x 같은 게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요렇게 내려가는 거죠. 빠바밤. x 그리고 여기는 y, 여기는 0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구간 정의역 달라 그래야지. 뭘 줘야 하죠.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어서 이러면. 그래서 뭐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똑같이 자르면 되는 거란다. 여기다 옆에다 적어놓을게요. 그럼 1에서부터 4까지 자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고 여기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 0, 최소값은 4를 넣을 때는 마이너스 2. 1에서는 y좌표가 0이니까 최대 최소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평이한 거고.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닥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나타났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뭐 그런 거죠. x의 범위는 이제 2에서 4까지로 한번 놓아봅시다. 이것은 x의 범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t로 놓는 거지. 맞아. t의 제곱 2t 플러스 4. t로 놨다는 것은 속으로 저 로그 2의 x가 t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럼 지금 x의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 4가 되잖아. 그럼 2를 이 x에 넣어서 계산한 답이 1이거든. 그게 이제 t의 범위가 되는 거죠. 둘 다 연결돼 있어요. t의 범위가 나온.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답이 t가 되는 거야. 요런 생각이 중간에 있었던 것이고 끝났다면 계속해서 t 빼기 1 제곱 플러스 3 해서 요 범위에서의 이제 구간을 구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3이니까 1에서부터 2까지 자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여기쯤까지 잘라내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남는 거죠. 그럼 1의 높이는 얼마? 3, 2의 높이는 얼마? 4. 그렇죠. 딩동댕. 그렇게 해서 최소의 값과 최대 값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걸로 찾아도 되지만 이거 좀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서 이걸로 찾자는 거야. 어차피 y 찾는 건 똑같거든. 모양을 바꿔서 답을 내는 거지. 나는 이 아이디어가 멋있더라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바꾸는 법만 기계적으로 알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낫지. 심플한 게 좋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반영돼 있잖아. 역시나 이제 3번부터는 슬슬 시작을 할게. 로그 2의 x가 있고 뭐 4 곱하기 로그 x의 2가 있어. 그러면 뭘 보냐 하면 2의 x와 x의 2가 이렇게 문자와 숫자의 위치가 뒤집혔다는 걸 보는 거야. 왜냐면 걔네는 곱하면 1이 걸러. 네. 요걸로 봐서는 이제 로그 2 x로 로그 x의 로그 2로 보아서 계산이 가능하니까 1이 되는 거죠. 요걸로 보아서는 산술기하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져오고 얘네 둘 더한 것은 걔네 둘을 이쪽으로 옮겨서 서로 곱하기 한 거와 다르지 않죠. 곱하기 한 거에 2를 곱한 거랑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슥슥 하고 다 어떻게 돼? 없어지고 얘가 남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게 바로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4요. 그치. 저 4가 바깥으로 나와서 2가 되니까 루트 만나서 됐어. 그럼 뭐야?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얘의 최소가, 왜냐면 얘는 4보다 큰 거밖에 안 가지니까,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4가 되는 거라는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거지.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이제 최대치수를 찾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로그 문제 중에서 이게 이 로그 2의 뭐 3의 x x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로그 2의 x 3 왜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이런 거. 아니 여긴 x고 여긴 3이고 정말 정신이 없구나.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고민이 되게 만드는 문장들이거든. 혹시 무슨 아이디어 있니? 그거 아까 거기서 했던 것처럼. 거기? 네. 그거네. 뭐라는 거야? 이렇게 피해가 다니. 근데 잘했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깜짝할 뻔했어. 여기 자리 바꿀 수 있거든. 사실은 그것만 알아보는 거야. 그런 좀 트릭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랑 3이랑 x를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t의 제곱 2t로 놓고 이제 쭉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x의 범위를 내가 만약에 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1의 x의 범위가 1에서 4까지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제 이 사람이잖아. 걔를 t로 놓을 거니까. 그래서 t의 범위는 이 전체의 범위인데 x의 범위가 아니거든. x의 범위 요만큼이니까. 가자. 로그 2를 먼저 일단 모든 변에다가 붙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냐? 세제곱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게 이제 내가 t로 놓은 거니까. 여기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베이스를 3으로 깔아버리면 이게 1이고 여기는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t의 값이 1과 9 사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데려와서 이제 계산을 준비를 해줍니다. 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됐니? 네, 요게 바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것까지 한번 이렇게 살짝 본 지수 로그 함수라고 좀 볼 수가 있단다.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거는 지금 좀 추가 설명을 할 거야.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지수 함수예요. 맞아. 한번 보여줄까? 원래 일단 그 질문 받아들일게. 로그 함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왜 로그 함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 그냥 정의했기 때문에 원래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그 정의가 왜 나왔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얘기로 듣고, 그렇다 이제 경험을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 여기 보자. 로그의 정의가 뭐니? 로그요? 그러니까 2에 만약에 5제곱이 32잖아. 네. 그럼 로그라는 거는 이 32와 5의 자리를 바꿔서 표현하자, 이게 포인트거든. 근데 2에 32가 5는 아니잖아 원래. 그러니까 여기다 오해하지 말어, 얘네 위치를 좀 바꿔 놓은 거야. 필요해서 라는 뜻으로 이제 로그라는 글자를 붙이게 되었고, 그래서 로그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2가 여전히 베이스라는 건 이제 로그 단원에서 강조하지, 그지? 이렇게 베이스로, 그러니까 미치거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기억하자. 어떤 일정한 필요를 위해서 이 자리와 이 자리의 숫자를 뭐 했다? 바꿔놓고 난 게 로그야. 로그랑 바꿨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거든. 여기를 보통 x라고 하고 우리가 그 다음 나온 걸 y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 y와 x 자리를 바꿨다는 얘기지. x와 y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것, 이걸 역함수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해서 이걸 함수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 것은 역함수로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정의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뜻을 그렇게 정하고 애시당초 만들 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왜 여기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로그를 붙여줘야 되지. 원래 이렇게 그냥 쓰진 않거든. 틀린 건 없는데. 그래서 여기다 저희는 바꾼 겁니다 라는 뜻으로 써주면서 원래 이거 여기가 y고 여기가 x가 된 거거든. 자, 이렇게 대놓고 함수가 있을 때 그 옆에 적을 땐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이제 정리가 다 끝나서 이게 여기가 y자리고 여기 x자리가 x자리인 걸 온 대중이 다 알아. 그러면 굳이 저긴지 y로 안 써놔도 돼. 계산할 때 좀 불편해 보이니까 x로 써두는 거죠. 저렇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마지막에 반짝반짝 윤기 나게 이제 닦아 놓는 거지. 그런데 실상은 누구여서 저 자리가 y 좌표 오는 자리야. 이거 y야, y. 근데 보기 좋으라고 그냥 집어넣는 걸 x, 나오는 걸 y라고 부르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변환이 다 끝났고 더 이상 오해가 없을 것 같고, 사람들도 다 이제 마음속으로 아 저렇게 됐구나 싶으면 x로 살짝 바꿔놔. 안 헷갈리니까. 뭐 요런 느낌이 좀 강하게 반영이 좀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x와 y의 자리가 바뀐 거잖아. 그지? 이게 들어가고 이게 나온 건데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왔다로 거꾸로 생각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바로 y는 x 대칭의 그림을 갖겠구나 하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정말 수를 집어넣어서 점을 찍어봐도 정말 그렇게 나와버려. 자, 이때 그냥 그래서 되게 쉬운 예제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거든. y는 뭐 2에 x 플러스 1이 있다. 역함수를 찾아라. 그러면은 x와 y의 자리를 그냥 바꿔버려. 짜잔. 이게 끝난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y눈으로 정리하게 되면 양변에 로그를 붙여주지. 로그 붙이면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 다음에 이거 y눈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로그 2의 x 빼기 1로 정리는 할 수가 있어요. 요게 기본 문제인데 그 뒷단계 심화 문제는 훨씬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페이지 20에 8-2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 2의 x 빼기 2의 빼기 x 역함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상당히 난해 하더라고. 요거는 미리 그래서 다 이제 수업으로 떠놓을게. 일단은 역함수는 간단하지. y와 x의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훅훅 지우고 마음속으로 여기에 x를 여기에 y를 깔아 넣으면 역함수를 구한 거야. 이게 함수라면 밑에 있는 건 역함수야. 끝났어. 그런데 정리를 안 하면 좀 안 돼. 분수를 이렇게 써놓고 가만히 냅두는 건 어색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좀 어색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지 뭐. 자, 2와 x를 서로 곱해가지고 적응해보자. 2의 y는 2의 빼기 y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2의 y제곱을 다 곱하겠습니다. 그럼 2의 x에 2의 y제곱은 2의 2와 2의 마이너스 1 될걸? 요거 곱해서 1 되는 거 어려운 얘기 아니었냐? 괜찮은 얘기냐? 자, 그러면 2의 2y 마이너스 2x에 2의 y 빼기 1은 0이라고 하죠. 네, 그래요. 그럽시다. 그럼 다음에요. 근데 y는을 좀 구하는 게 목표야, 나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근의 공식을 쓸까? 예? 근의 공식? 그게 무슨 얘기죠? 2의 y를 그게 마치 우리가 그동안 보던 x라는 문자처럼 취급을 하고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해준 거야 진짜. 와우. 그 다음에요. y만 남겨놓고 싶으니까 양변에다가 내가 로그 1을 붙인다는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게 되면 y가 진짜 남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대로 홀딱 다 오는 거지. 이야, 복사해야지. 짜잔. 이게 정답이야. 정리 좀 해볼까? 저 분모 자리에는 모두 다 2가 있죠? 사실 4도 루트 밖으로 나오면 2가 되잖아. 네. 그래서 더하기 빼기 2루트 x제곱 플러스 1에 밑에 2가 있는데 약분 다 해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x제곱이 크냐 x가 크냐? x제곱. 이쪽이 더 미안. x제곱과 x는 같은 거잖아. 네. 그때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버리면 얘가 더 커요. 네. 그럼 마이너스 해버리면 음수가 되거든? 네. 근데 로그 뒤에 음수가 올 수 없어요. 네. 그 사연 때문에 빼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저걸 그대로 내비두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지. 그럼 이거 이식 있잖아요. 이거 역함수 구하면 3분의 3x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감 잡았구나. 그래서 항상 똑같아. x와 y를 바꾸고 y눈으로 정리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인데 그 방식인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되게 즉흥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뭐 시험에서 똑같이 내시면 저 빨간 부분을 따라만 하면 되겠지만 달리 내면 어쩔 수 없어. 너가 만들어야 돼, 저 빨간 부분.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가. 아는 사람들이야 뭐 막 옆에 와서 뭐 계산하는 게 이게 뭐가 오래 걸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당사자 입장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부분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많이 좀 문제 풀 때 발전시켜 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역함수 구하기가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래프 그릴 때 다들 조금 고생을 많이 해요. 책에는 이제 평행이동 개념으로만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 뭐 예를 들어 y는 로그 2의 x 빼기 3이 있으면 생각해봐. 로그 2의 x가 있는 거라고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로그 2의 x의 그림을 그린 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뭐다?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라는 평행이동을 떠올려서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 칸 하나 둘 셋 옮기면 바로 요게 이제 마지막 그림이야. 완성된 그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다 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좀 더 빠른 방법은 없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 좀 귀찮더라고 나는 저게 좀. 그래서 자 봐봐. 이거 있지 이거. 네.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인 x는 3 있잖아. 그게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 네. 그리고 2는 1보다 크지? 네. 그럼 올려 끝. 이게 다 그린 거야. y축은 여기쯤 있겠지 뭐. 그러니까 평행이동 개념이 아니고 점근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림을 좀 빨리 그리는 전략이야. 그래서 치역이 정의역 치역 당연히 그건 이제 있지.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없는 함수는 없지. 근데 헷갈려 그거? 그러면 얘기 들으면 돼. 그래서 치역 구하라 그랬는데. 그래, 치역 얘기도 같이 다 해줄게. 그림 한 번만 더 그리고 이게 우리 또 또 갑시다. 일단은 이제 아까 제안을 했던 것처럼 이 자리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아서 그걸 보조의 가상의 점근선으로 두고 여기가 이 1보다 크잖아? 네. 그럼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자, x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해줬는데 여기 x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거꾸로 가라. 네.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면 거꾸로 가세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것만 잘 해주면 나머지는 별 문제가 좀 없을 거고, 정의역 치역이랑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살짝 수업을 해볼까? 고1 때 하던 얘기 또 중학교 때 하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들어서 만약에 생소하다면 그때 무슨 정신으로 정의역 치역을 구했는지 모르는 거야 진짜. 이런 원 같은 게 있어서 이쪽이 끝이 1과 3이고 이쪽 끝이 1과 한 6쯤 된다? 그러면 정의역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이 그림의 x쪽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정의역은 1에 3이요 이렇게 말해요. 네. 치역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그림의 y쪽 범위를 말하기 때문에 1과 6이다. 이게 정의역과 치역의 개념이란다. 이게 다야. 치역은 y, 정의역은 x. 공역이 뭐냐고 가끔 이제 물어보던데, 그렇지. 말 잘했어. 이 타이밍에 그냥 개념 확 잡을게. 공역이란 치역을 포함하는 치역보다 더 넓은 범위를 말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범위는 상관없는 거지. 이쪽 전체 축이 다 공역이 다 해도 되고, 이게 공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게 공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치역을 포함하는 범위가 다 공역이 될 수 있어. 너가 이제 잡아주기 나름이야. 까지 좀 정리하고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 풀기에는 그렇게 좀 딸리는 건 없을 거야. 나머지는 이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경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추측, 추론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또 독해, 문제를 읽고 못 알아들었어. 그럼 행동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좀 어려움 느낄 거야. 지금부터는 자 몸소 너가 부딪혀 보면서 느껴지는 그 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받을게. 그 두 번째 수업이 시작이 될 거야. 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문제풀이와 함께 한번 쭉 얘기를 해보았어. 많이 힘들게 느껴진 건 없었나? 그런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차후에 집중 연습 문제 좀 챙겨줄게. 네.